안녕하세요. 내토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이제 개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2학기 때는 기본 도형을 시작해서 평면 도형, 입체 도형을 샅샅이 살펴보는 시기입니다. 기대가 되지요? 이번 시간에는요, 기본 도형에서 점, 선, 면, 각, 여기 1단원을 공부를 할 겁니다. 1학기 때처럼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괜한 오개념이 형성될 수 있어서 좀 걱정되는 마음에 오늘은 천재교과서에서 제공하는 PPT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기본 요소입니다.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형이라고 하는데, 이 도형은요, 점, 선,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배운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점은요, 염속해서 움직이면 선이 됩니다. 점을 계속 찍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점점 찍으면 걔가 선이 되겠죠, 모여서. 그리고 선이 연속해서 움직인 자, 이 선을 여기를 쭉 끌면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그럼 얘네가 합쳐져서 뭐가 됩니까? 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형의 기본 요소는 점, 선, 면인데, 이 점, 선, 면 사이에도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가 만나기도 해요. 밑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 선과 요 선이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점을 찍지 않아도 일단 이 점이 생긴단 말이죠. 점과 점이 만나면, 선과 선이 만나면 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동그랗게 이렇게 칠했는데 칠하지 않아도 점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점이라고 합니다. 교점. 오른쪽 걸 볼게요. 면과 선이 만나는데요. 이 선이 면을 이렇게 뽕 하고 뚫었어요. 그러면은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럴 때도 교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점이라고 하는 건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입니다. 그게 교점입니다. 교선은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면과 면이 만나서 이렇게 하나의 선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것은 교선입니다. 입체 도형과 이 평면이 만나도 교선이 생깁니다. 여기서 생긴 교선은 원이 생겼네요. 그죠? 이 여기서 얘기하는 면은 이 옆면 있잖아요. 여기 원기둥의 옆면과 이 평면, 요 두 개의 면이 만나서 선이 생긴 겁니다. 자, 직선, 반직선, 선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선은 많이 들어보셨죠? 두 점이 이렇게 A, B 두 점이 있는데 A 왼쪽으로도 쭉 뻗어나가고 A, B 사이에도 물론 있고요. 선이 B 쪽으로도 쭉 뻗어나가는 이 양쪽 끝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하고요. 이 모양을 뻗어나가는 것을 화살표로 표시해서 이렇게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읽냐면 직선 AB 이렇게 읽고요. 요거는 직선 BA 이렇게 읽어요. 그럼 직선 AB도 AB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직선이고
직선 BA도 AB 양쪽으로 뻗어나갑니다. B에도 뻗어나가고 A 쪽도 뻗어나가니까 직선 AB와 직선 BA는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직선입니다. A쪽은 막혔어요. B쪽은 끝없이 뻗어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A에서 시작해서 B쪽으로 끝없이 뻗어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A에서 시작을 해서 B쪽으로 끝없이 뻗어나간다는 뜻으로 B 위에만 화살표를 긋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요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B에서 시작을 해서 A 쪽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면 B에서 시작해서 A 쪽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이런 것이 반직선 BA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시작점이고요. 뒤에 있는 요 뒤에 화살표 밑에 있는 부분으로 끝없이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B 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반직선 AB와 B에서 시작해서 A 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반직선 BA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분은요, A에서 B까지 그 사이만 이은 선분을 얘기합니다. 선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선분 AB와 선분 BA를 아래와 같이 기호로 표현을 하는데요. 두 개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분 AB도 요거고, 선분 BA도 요겁니다. 선분은 여러분들이 선분 기호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중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점 A와 점 B,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이것을 이으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거나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A와 B를 직선으로 연결한, 그러니까 선분이죠. 고등선으로 연결한 요 선분 AB의 길이를 두 점 AB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제일 짧은 거리가 되겠죠. A와 B를 가장 짧게 연결해야 한 것이 바로 고등선으로 연결한 선분 AB가 될 것입니다. 중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점은 선분 위에 있는 점이에요. 선분만 중점을 갖습니다. 끝이 있어야 돼요. AB가 있으면 A와 B 사이에 A로부터도 거리가 있고 B로부터도 거리가 있을 때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이 점을 우리는 중점이라고 합니다. 아마 중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AB 사이의 거리, A와 M 사이의 거리하고 M과 B 사이의 거리는 어떨까요? 같겠죠. 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 AB 그 거리는 이 전체 AB 사이 거리의 절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각도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30도, 45도 각이라고 하면 그 양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30도, 45도 요것은 각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각은 무엇일까요? 각은요, 도형이에요. 도형. 자, 선생님, 네. 각은 도형입니다. 그럼 뭐로 이루어진 도형이냐? 한 점 O가 필요하고요. O하고 반직선, A 쪽으로 쭉 뻗은 반직선과 B 쪽으로 쭉 뻗은 반직선, 두 개의 반직선이 필요해요. 요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점과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의 기호를 지금 선생님이 빨갛게 그려진 이 뾰족한 모양으로 각의 기호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꼭지점을 중간에 넣어서 각 AOB라고 해도 되고 각 BOA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의 이름도 하나의 소문자로 나타내듯이 각도 소문자로 각 A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꼭지점을 따가지고 각 O라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쓸 때는 대문자로 쓰시고 이렇게 이름을 새로 정할 때는 잘 안 보이죠? 네, 새까맣게 칠한 부분, 그것은 소문자로 씁니다. 자, 각의 크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30도, 45도 이런 각도는 각의 크기입니다. 반직선 OA가 점 O를 중심으로 이 반직선 OB까지 회전한 이 양, 요만큼의 양을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거죠. 얼마만큼 회전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직각이나 예각, 둔각은 많이 들어보셨죠? 직각은 90도고 예각은 0도와 90도 사이의 각을 얘기하고 둔각은 90도와 180도 사이의 각을 얘기해요. 그런데 180도는요, 평평한 요렇게 평평한 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평각. 그러면 180도의 절반이 90도니까 90도는 평각의 크기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각은 180도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조금 이제 시험지에 많이 나오는 이름 있는 각이 나왔습니다. 맞꼭지 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앞서서 교각이라는 것을 설명할게요.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만나요.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여기도 각이 생기고 여기도 각이 생기고 여기도 각이 생기고 여기도 각이 생겨요. 얘네들을 교각이라고 하는데 지금 위 그림에 교각이 A, B, C, D가 있어요. 그래서 교각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해 가시죠? 근데 그 중에 이 A하고 C는 마주보고 있죠. 꼭지점을 공유하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맞꼭지각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B하고 D도요. 꼭지점을 공유하면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B하고 D도 각 B와 각 D도 맞꼭지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각 A와 각 C의 크기가 같아 보이죠? 같아요. 그리고 각 B하고 각 D도 크기가 같아 보이죠? 네, 아주 중요한 맞꼭지각의 성질입니다. 이 맞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아주 중요한 성질이에요. 우리 요걸로 많은 문제를 풀 예정이니까 꼭 기억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직교와 수직이등분선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어떤 두 직선이 만나는데요. 만나서 생기는 교각이 90도예요. 그럼 걔네들은 직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런 기호를 쓰게 됩니다. 직선 AB 배우셨죠? 직선 CD 배우셨죠? 가운데 있는 요 기호,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기호인데요. 요게 수직입니다. 수학에서는요, 수직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쓴다고 해서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수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 자, 어떤 선분이 있을 때 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일단 처음에 수직이잖아요.
수직이니까 교각이 90도여야 해요. 직교해야 하면서 이등분선이니까 이 이등분점, 중점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중점을 지나야 합니다. 수직이면서 직교하면서 이등분선 중점을 지나야 한다. 그런 직선을 우리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수직이면서 AM, BM 중점을 지나야 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수선의 발입니다. 직교의 마지막인데요. 자, 어떤 직선 L이 있는데 그 위에 L 밖에 점피가 하나 있어요. 점피가 있어요. 이 점피에서 수선을 내려 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L과 수직이도록 선분을 내려 긋는 거예요. 이 수선입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딱 내려 긋겠습니다. L하고 만나면 그만 멈출게요. 이 여기 만나는 요 점 있잖아요. 요 점이 이 수선의 맨 밑에 있다 그래서 수선의 발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 점 P와 수선의 발 H까지의 그 거리 혹은 선분 PH의 길이를 우리는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직선 L이 있고요. L 밖에 점 P가 있어요. 그럴 때 이 L과 점 P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재야 되냐면 이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점 L의 수직으로 가게끔 요만큼의 길이가 바로 점 P와 L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 위치관계입니다. 위치관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제 사진을 검색해서 그림을 검색해서 올리는 활동을 할 건데요. 이렇게 선생님이 점묘화라고 해놓은 칸에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점묘화를 검색해서 그림을 하나 캡처를 합니다.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캡처를 하셔도 돼요. 윈도우 키, 시프트 키, S 키를 누르면 이렇게 캡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캡처 하셔서 여기에 붙여 넣기 하시면 업로드, 아이고 여기는 붙여 넣기가 안 되나 봐요. 저장을 하셔야겠네요. 저장하셔서 여기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점묘화가 뭔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